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아침 송우재 TV 시작합니다. 잠시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24시간 정도 되면 하루 만에 발부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조금 전에 9시 20분쯤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수색 영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그 관저에서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두 가지가 발부가 됐습니다. 서부지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것으로 보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마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 측과도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진 조사를 받는 것이 스스로 조사를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고 그런 것들이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영장이 최종 발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은 집행이 보통 일주일 안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종 관저나 대통령실의 압수수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경호처에서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막는 게 좀 근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국가기밀에 관한 것, 국방에 관한 것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압수수색을 막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처가 그런 것을 내세웠는데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이 부분은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관저를 수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관저에 들어가야 한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걸 경호처가 막았을 경우에 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공수처의 지금 수사팀과 이 경호처가 충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앞으로 계속돼야 될 것이다. 아마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당장 곧바로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충돌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죠. 일단 법적으로는.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처도 경호처의 법 근거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막아설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있을 수밖에는 없다. 세 차례 공수처에서 이 소환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불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니까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사도 선임을 했고 또 의견서도 냈습니다. 공수처에서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입니다. 이 두 가지 혐의 중에서 내란 혐의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냈는데 이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용현을 비롯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 부분도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이 부분을 수사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구속영장이 떨어질 때도 이게 판결문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직권남용은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또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내란 혐의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이은 내란 혐의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함께 연장이 된다라고 해서 이걸 이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이 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일부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이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 만약에 공수처가 이게 지금 이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공수처에 이 체포영장 청구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경찰에 이제 수사권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논란이 일 수는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한 셈입니다. 일단 체포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서부지법에 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있는 지금 용산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것이 서부지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부지법에 했을까? 이 서부지법 출신 판사들이 이번에 민주당의 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는, 추천을 하는, 그래서 서부지법이 좀 이 체포영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었느냐.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담당했던 판사도, 이 부장판사도 또 뭐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어서 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는 누가 될지는 대충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일주일씩 담당하기도 하고 또 뭐 2, 3일씩 이 법원에 따라서 다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공수처 쪽에서는 이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서부지법으로 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또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더 큰 것은 이게 담당하게 될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이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고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기소를 하려고 하면 검찰로 다시 넘겨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로 넘기게 되면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한 이 서부지검에서 이 기소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담당을 해왔고 또 대부분 일반적으로 중앙지검에서 담당을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검찰청이죠. 그런데 주소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앙지검보다는 서부지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앞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 공수처가 바랬던 부분이다. 또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이 중앙지법보다는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데 더 유리할 것이다. 공수처가 이렇게 봤다. 이렇게 읽힙니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수사를 세 번째 소환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불응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재판에는 윤 대통령이 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수처의 이 수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강제로 집행이 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셈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일찍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이 조사를 받는 모양이 좋지 않았겠느냐. 어떤 형태로든. 그게 더 바람직했다. 이제 이 체포영장 이 심리 중에도 아마 그런 협의가 오고 갔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뭐 체포영장 집행은 다 모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이 영장 발부에 응하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예측이 됩니다. 경호처에서 이걸 막아선다라고 해서 법적인 근거도 좀 희박하고 또 계속 막아설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압수수색과 이 체포영장, 수색영장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이 다 준용이 되는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국방이나 국방기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경호처에서 막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은 막아서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점에서 당장 공수처와 이 대통령실 경호처가 협의를 하고 있을 것이고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이 자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방식,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또 해야 합니다.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할 것인지 이것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조사를 받는 형식, 지금은 이제 뭐 자진은 아닙니다. 스스로는 아닙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자기 발로 나가서 이 조사를 받는 방법,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하기보다는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란 혐의는 뭐 구속이 원칙입니다. 워낙 중범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부분은,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부분은 굉장히 이게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 이게 가르마가 타지게 됩니다.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논란도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자진해서 또는 불구속 기소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길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급한 것이 6명의 재판관으로 심리는 진행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 6명으로 선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어제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어제도. 이 결론을 완전히 내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국회에서 3명의 그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것, 이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완전히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한 명이 다른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쪽에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급해지면 6명의 재판관으로도 선고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이걸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근데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그 쟁의심판도 주심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심리를 우선하겠다.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부분은 굉장히 내용도 간단하기도 하고, 이걸 먼저 빨리 진행을 할 필요도 있어서 이게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오늘까지 결정은 내려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내일 아침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 4시 반에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이 2가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아마 이 2가지 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이건 시한이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민을 좀 할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고민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을 9명으로 모두 총원하는 부분, 이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국은 임명을 하지 않겠느냐. 임명을 하지 않고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계기를 잡아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6명으로 선고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9명 충원을 해달라. 이건 이미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또 대법원 쪽에서도 이 사무처를 통해서 임명을 할 수 있다. 권한대행이라도 이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지금은 뭐 애도 기간이어서 상당히 좀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셈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이제 서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이 기재부 장관일 때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뭐 그런 건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 2개는 위헌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근데 헌법재판관 3명은 임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물론 이 기재부 장관일 때와 경제부 총리일 때와 권한대행일 때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 권한대행,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 어떤 생각이었는가, 거기에 좀 따를 필요도 있고, 권한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다 권한대행이라고 부르지만 권한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이 현상 유지에 더 치중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입장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시간의 문제는 있지만, 언제 결정을 하느냐라는 문제는 있지만, 특검법 2가지는 오늘까지가 시한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이건 고민을 해봐도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까지를 기다려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워낙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당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비상계엄, 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이 스스로 조사를 받는 방법, 그리고 불구속 기소로 이어지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권 전체 보수 우파에서 이 비상계엄을 두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게 됩니다. 많은 찬반이 엇갈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 법치, 상식에 따라야 하고, 또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지금 국정마비,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의 난동은 막아야 합니다. 또 보수 우파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조기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 안에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보수 정권 재창출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수 우파 전체는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뭉쳐지게 될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이 공수처와 헌법재판소의 심리 수사입니다. 이 수사는 아무리 현직 대통령임을 내세우고 막아도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아무리 재판 지연을 해도 이재명의 재판, 내년 3월이면 선거법 위반 재판, 2심 판결이 나옵니다. 보수파는 왜 이렇게 분열이 되느냐, 이 좌파는 어떻게 저렇게 똘똘 뭉치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좌파들도 민주당 내에서도 만약 이재명이 조기 대선에 있어서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면 대안으로 누구를 생각해야 하느냐, 이재명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옮겨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 내분이 일어나느냐, 그런 부분들을 오래전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 쪽에서 계엄을 놓고 찬반도 엇갈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면, 청구 발부되지 않았으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발부가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그런 현실을 그대로 보고, 이재명 민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모두 결국은 만약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 모두가 뭉쳐야 한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분열이 더 안타까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실을, 있는 팩트를 그대로 직시하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이재명과 민주당 난동을 제압할 수 있느냐, 효과적인 방법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